서울고등법원장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법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모두 계신 분들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서울고등법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등법원장님께서 정치 문제가 법원으로 오면서 법관들도 당혹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이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는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하면서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 설시가 있습니다. 저는 기각과 발부,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왜 그런 이야기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로 쓰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정진석 의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판결했는데 판결의 당부를 떠나서 그 판사의 이전의 정치적인 표현 행위가 그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작년에 있었는데 여기 그 판결하신 분이 법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작년 8월 17일 날 그 사건에 대한 신문을 했고요. 기사를 보면은요 8월 23일 날 기사입니다. 다음 주 이후에나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8월 26일 날 그주 금요일 날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 굳이 미리 예고도 없이 당겨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오전에 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사건이 14개입니다. 형사합의부 사건이. 굳이 관련성도 없고 같이 병합해서 심리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단독사건 배당도 하지 않고 재정합의 결정해서 곧바로 그냥 33부로 보내버렸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면 재정합의 결정해서 다른 사건 재판부로 충분히 배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그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재판부로 배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지금 계속해서 불출석이 이루어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은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거법의 재판기관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법원은 저걸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더군다나 이 정치인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당선인 특히 어느 정당이냐 어느 정치적으로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행정처장을 상대로 질문했는데 너무나 재판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하는데 지금 정진상 피고인과 같이 재판을 하는데 정진상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서 공모 여부나 여러 가지 사건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재판 끝나고 그 피고인을 안아보겠다고 하는데 재판장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그 판결이나 결론의 당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소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왜 그 결정에 민노총 노숙 시위에 대해서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니까 심각한 교통불편은 없다? 출퇴근 시간에 그 서울 시내에서 4개 차로 중에서 3개 차로 막는데 교통에 불편이 없다라고 한 결정 이유에 쓰면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굳이 결정이나 판결 이후에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한 이유를 굳이 기재하느냐는 겁니다. 기록을 보고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심리한다면 결론은 좀 이거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직접 본다면. 그러나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문이나 판결문만 보면 그 자체 내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거기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3자 공탁 분수리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저 감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우선 이게 제3자 변제가 허용되느냐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탁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형식적 심사권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 일신 전속적 권리도 아니고 채권의 성격상 이게 제3자 변제가 허용된다 아니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추 적용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의사 표시가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무한정 확대해가지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문에 의해서 확정된 그 판결금에도 의사 표시가 본질적인 요소인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 이런 경우에 준해서 이것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때 또는 변제할 수 없을 때 당연히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3자 수령 거절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이것을 수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제3자 변제가 허용되느냐 아니냐? 제2항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당연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죠. 지금은 채권자가 의사에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제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채무자가 저렇게 반대 의사 표시할 때는 대변제에 의한 구상권에 의해서 내가 굳이 불필요한 법률관계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에 나는 제3자 변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채권에 관해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해서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고등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해기업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의 면제부를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인가.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유죄의 제재적 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법리적으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왜 기재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별로 답변하기 싫은 질문들인데 법원에서 법관들이 이렇게 무슨 결정이나 판결을 하면 그분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무슨 이런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아마 다들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좀 불리한 그런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에 일부라도 있으면 그 법원의 판결을 아주 비판하고 헐뜯고 협의하고 하는 경향이 최근에 부쩍 많아진 것 같아서 상당히 법원에 있는 법관 입장에서는 정말 비감하기조차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재하고 해서 이 정치적 논란거리 속에서 우리까지 같이 빠져들지 않게끔 더욱 처신이나 판결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